오늘 나간 프린트 양도 차이 저는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올해 교재는 329쪽 보시고요. 프린트는 오늘 나간 프린트 첫 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겁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양도가서 취득가 등의 필요 경비를 뺀 후에 금액을 뭐라 한다고 여러분? 양도차익이라 하고 그랬죠. 요 양도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차감해라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하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이거 제일 중요해. 양도소득 금액 밑줄쳐. 요 계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 금액 여러분. 그럼 얘는 양도차에서 뭘 차감하는 금액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하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뭘 차감하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한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야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 났죠. 그럼 여러분 우리 과표 나면 끝나서 이제 무조건 뭘 곱해?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워져 그렇죠? 차장금기 과세산 기억나세요? 꼭 외우셔야 돼요. 차장금기 과세산. 이때 거기 당구장 있네요 여러분.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뭐야? 동그라미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걸 무슨 과세라고 했죠 여러분? 요걸 무슨 과세? 분류과세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뭘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몇 가지로 분류하여? 세 가지로 분류하여 과세하라.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로 한다면 분류과세라 했죠. 그래서 결론,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어? 종태양 외웠죠. 종태양. 네, 그거 외우셔야죠. 종태양. 그 종태양 중에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양도소득세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거기 양가리 보면 양도차익 계산 나왔죠? 별표 3개.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하여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양도차익이. 자, 그럼 이거 잠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양도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도세 출발점이 뭐야 여러분? 양도가액이 출발. 너 지금 얼마 팔았어? 그거야. 나 10억에 팔았다? 얼마 주고 산 건데?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보유하는 것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빼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항상 뭐가 나와야만 돼? 차익이 나와야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야. 양도차익이 제로가 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납부할 소득세가 있어 없어? 없어. 항상 양도세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야? 차익. 남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남은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때려? 그럼 이 양도차익이 이 양도소득세 계산가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얘가 틀려버리면 나머지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하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차감하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양도소득 과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틀려버리죠. 그래서 얘가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 똑같아요. 1차가 떨어지면 무조건 최종 불합격이 되는 거죠. 뭐. 일단 1차가 붙어놔야만 이제 뭐 2차까지 붙어서 최종 합격 될 거냐 말 거냐가 전제. 1차가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1차가 최우선이죠 뭐. 저는 맨 마지막 과목이지만 여러분한테 1차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안 지나서나 1차. 보강해도 1차.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한데, 자, 이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 원칙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로 나눠지죠. 예외. 원칙은 뭘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 다 실지거래가액이죠 뭐. 그렇죠? 양도차익 뭘로 계산하라고요? 실지거래가액이죠. 그럼 실지거래가액이 뭐냐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짬밥으로 다 알고 있어. 세법을 몰라도 인생의 짬밥 있잖아. 그동안 살아온 게 여러분 그 헛먹은 게 아니잖아. 자, 써져 있네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누구와? 도자와 수자, 매매 당사자죠. 도자와 수자 간에 뭐한 가액이야?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죠. 그렇죠?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야. 그게 실가지 뭐. 그래서 해당 자산의 양도를 하거나 취득할 때 그 밑줄 대가 관계에 있는 그 모든 금전과 대가 다 있죠 뭐. 대가 받은 거죠 뭐.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
그게 바로 뭐다고요, 여러분? 실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양도소득세에서 뭘로 계산한다는 것은 실지 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증빙서류. 이게 없으면은 필요경비로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 여러분,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것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자 님께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 확인하기 위해서 증빙서류 갖고 오세요 그런다고. 증빙서류 제출해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없다. 그러면 그건 공제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증빙서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여러분, 매매계약서. 가장 기본인 계약서류가. 그 매매계약서 몇 장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2장이 있어야 되죠.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하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증빙서류죠. 뭐. 기타 증빙서류. 그래서 이 기타 증빙서에서 세법상 적격 증명서를 받거나 적격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확인돼야 되죠. 이거죠. 여러분들 필기 자세는 거의 뭐 합격 수준이야. 쓰란 말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잘 써. 하여튼 마치 처음 쓰는 것 같지. 책임이 있구만. 자, 하여튼 그래도 쓰죠. 자, 여러분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익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예외가 나와. 항상 양도자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 아니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게 도대체 어떤 경우냐? 요게 없는 거야. 요게. 지금 양도 당시 계약서에서 지금 파는 거니까 지금 파니까 지금 양도 당시 계약서는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과거에 샀을 때 계약서 찾아야 되겠죠. 분명히 장롱에 누운 것 같아. 장롱 찾아보니까 없어. 주식기가 갉아먹었는지 없는 거야. 그래서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 없는 거야. 그럼 입증서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기야. 이게 있어야 이걸로 실제 취득가액이 나오는 건데 이게 없다. 이 당초 취득할 때 매매 계약서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아. 우리 하루도 행주 찾아 여러 번 찾잖아. 그죠? 안 그러나? 저희 집만 그러나? 문자 올라가려고 좀 자기 행주 봤어? 그러면 환장하죠. 행주를 내가 왜 보니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오죠. 발견됐음. 어디서? 냉장고에서 밥통이 있다든지 환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삽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아저씨가 너무너무 부러워. 여러분들의 아저씨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몇 번씩 구한 남자들이야. 가서 여러분 위풍당당 보부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당신 부인 잘 만져라라고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요 당초 취득할 당시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첫째 매매 사례가. 여러분 매매 사례가에. 여러분 사실 요거는 여러분 이미 학교에서 배우신 겁니다. 학교는 감정평가에서 3방식 6방법이죠. 3방식. 첫 번째 뭐죠?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어디다 팔어? 시장에다 내다 팔죠. 그게 바로 여기 뭐가 되는가? 시장성. 얼마 주 산 건데 원가성. 얼마 남았어? 수익성. 이게 바로 3방식이죠. 근데 부동산 시장 크게 이런 상황은 3개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매매 시장 하나.
그 다음에 뭐 임대시장 하나, 그 다음에 뭐 개발시장 하나 있는데, 개발시장은 여러분 아마 학개론에서는 아마 공인중개사에서는 아마 개발시장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두 개로 보는가? 두 개로 보니까 뭐 여러분?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그 매매시장의 가격이 뭐가 되는 거고, 매매 가격이 되는 거고, 임대시장에서 가격이 뭐가 되는가? 임대료. 그 두 개를 구해야 되니까 3방식이다 2를 곱해서 뭐가 되니까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방식 6방법이잖아. 그래서 수익성이, 시장성에서 원가성 빼서 남은 게 뭐 여러분? 수익성. 그거 접근한 거죠 뭐. 사실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가끔 뺏긴 거죠 뭐. 자,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 가격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취득할 당시에 뭐가 있다면 매매 사례가 있으면 사례.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사례 비교법에서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사례 비교법 나오는 거죠. 뭐 아니면. 근데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여러분. 사례 가격 구한다는 게 여러분 아무리 보종을 한다더라도 여러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대표성과 유사성을 갖는 사례를 찾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보종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특히 부동산은 뭐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개별성이 워낙 강하죠. 특히 개별성이 강한 게 바로 뭐 여러분? 토지죠. 토지는 완벽하게 동일한 토지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 토지는 완전한 개별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돼. 시장에서 물건 하나마다 고유의 개별 가격이 나왔는데 얘는 토지는 개별 가격이 안 나온다뇨. 그 사례가를 찾아 못 찾아? 못 찾죠. 그럼 어디서 찾아? 현실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감정평가할 때 바로 아파트 등을 많이 찾죠. 아파트는 동일한 금액, 동일한 평에 동일, 뭐 층수가 다르든지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차이점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니까 사례 가격이 나와 안 나? 나오지만 토지나 상가는 사례 가격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만드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사례 가격 못 찾겠다 야. 그럼 혹시 너 취득할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은 게 있니? 감정가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은행도 여러분 대출할 때 감정평가 안 합니다. 은행 내부적으로 하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의뢰 안 해. 거기서 요즘 감정평가사 죽습니다. 하여튼. 근데 젊으신 분들 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젊으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30대 초반인 사람은 합격해봐야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직접 개업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집에서 조금 더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감정평가사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뭐 5년이면 붙어요. 곳이 다 그래 뭐 기본이 3년이 기본 가는 거야. 그럼 말이 3년이지 그동안 3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 돈 없으면 공부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럼 최후의 수단 뭐야? 환산 취득 가격이죠. 환산 취득 가액. 올해 명칭이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환산 가액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환산 취득 가액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적어놔. 여기는 절대 뭐가 못 나온다? 기준시가가 못 나온다는 걸 꼭 명시해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런가? 그래서 결론.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매, 감, 환 여기까지만이고 뭐는 없다. 기준시가 없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준시가 없다.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여러분 매감, 환이죠. 자, 그래서 뭐가 없다고 분명히 적어놔? 기준시가. 근데 예외적으로 거기 관할세무서정이 누가? 관할세무서정이 주체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세무서정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어. 자, 무슨 방법 할 때? 저기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죠. 뭐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 여러분 여기서 추계조사란 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첫째, 추계조사는 여러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 그때 이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이. 이때 세무서장이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여러분 똑같아. 매, 감, 환.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와? 여기는 기준시가가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아, 여기서 기준시가가 나오는 거구나. 요걸 잡으셔야 돼요. 매감, 환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누가 사용하는가? 세무서장이 추계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누가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자, 이때 여러분이 하나 좀 잡으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꼭 잡으셔야 할 것이 이때 환산 취득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아셔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 자,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환산 취득가액은 프린트 있나 없나? 프린트 없지. 자, 좀 책에는 나와 있는데 좀 적어주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든지 실질거래가액이 없으면 저기 나오는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그것도 없으면 뭐 감정가, 요 순서대로 있는 순서에서 실가가 원칙이고 실질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그것도 없다 감정가액, 요거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 실제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시험 범위를 기준을 해갖고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나 매매사가나 감정가액. 물론 시험은 여기까지가 대부분 나와. 이건 잘 안 나와. 그래 주어지기도 해줘. 여기 나와주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 하여튼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없다. 매매사례가 그것도 없다. 감정가 요 놈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래서 여기는 다 기준시가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양도 당시, 하나는 뭐 취득 당시. 요게 차이점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돼요. 거의 이런 말 있지만, 자, 환산가액을 보세요. 환산가액 뭘 환산한 거죠, 여러분? 취득가액을 환산한 거죠? 취득가액. 그래서 여러분, 취득, 환산가액은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환산한다, 못한다? 못해. 양도가액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산가액은 어디만 환산한다고? 취득을. 그래서 그 밑에 그거 있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 여러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거기 이제 밑에 박스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있죠. 자, 요 밑에 박스 보세요. 맨 밑에 박스. 자, 여러분 우리 양도가액은 양도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뭐 빼라고 여러분? 취득가액. 기타 뭐 하는가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러면 요거 빼는 거를 이렇게 더해서 그죠? 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쉬는 시간 치면 교수님 아까 맨 처음에 뺀다 왜 갑자기 더하기를 바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기타 필요는 빼는 건데 그럼 빼는 항목을 더해서 빼라 그 얘기잖아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그냥 갑시다. 그냥 빼기로 가. 자, 그래서 양도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고요? 기본으로 취득가액을 빼주고요.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주라고요? 빼주라고요. 어디서 빼는 거예요? 다 지금? 양도까지 빼죠. 항상 양도서 뜻은 출발점이 뭐야 여러분? 양도가액이 출발점이야? 너 얼마 팔았어? 그죠?
자, 그런데 요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원칙이 뭘로 계산하라 여러분? 실질거래가에 대해 원칙이라며. 그럼 요 양도가를 뭘로 하라 그러면 실질가액. 그래서 실질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뭘 빼라고? 실질 취득가액을 빼라고. 그러면 실질 취득가액을 빼면은 이따 기타 필요금으로 나오는 게 뭐다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다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다. 빼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취득가액을 뭐라면? 취득가액을 뭐라면? 실질거래가로 하면 기타 필요금으로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요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여러분 세트야. 한 세트. 짝꿍이야. 실가로 했으면은 기타 필요금으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항상 실가로 계산하는 데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증빙서류. 내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발생했더라도 뭐가 없으면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금으로 못 받아. 자, 여러분 이거 잠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봐 여기. 여러분은 양도가액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고 줄이고 싶어야죠. 그래 과세가 줄어드니까 과세는. 취득가액은 잡아야 되겠죠. 필요금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그래서 양도차익은 어떻게 돼? 줄여야 되겠죠. 그럼 세무서장은 반대겠지. 세무서장 과세가 반대로 걔는 세무서장 입장 뭐가 좋은 거고 가액은 양도에 큰 걸 좋아하고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금을 뭐 한 걸 좋아해? 적은 걸 좋아하겠죠. 그러면 세무서장 가능하면 이걸 인정해 주려고 그래 안 해 주려고 그래? 네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증빙서류가 있다. 증빙서류가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 안 해 주는 거?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은 잡아야 되고 안 잡아야 되고 얘를 잡아야 되고 세무서장은 요걸 뭐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죠. 이해했어? 그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취득가액이 뭐라면 실질 취득하라면 기타 필요금으로 대응되는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그러니까 실질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세트야 세트. 민법 그러면 뒤에 누가 나와야 돼? 학계로나 1차 과목을 구성하잖아. 부동산 공법 그럼 뭐가 나오는가? 중개법, 세법 이렇게 짝꿍이 같아 달라 여러분. 선생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모이지도 않지만 혹시 뭐 미친 척가 모였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1차는 1차끼리 막 2차는 2차끼리 모여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왜냐면 2차는 1차를 씹어야 되고 1차는 2차를 씹어야 되니까 서로. 왜냐면 1차 우리가 열심히 1차에서 붙으면 쉽게 2차에서 밀어갖고 합격시켜야 되는데 2차에서 못 밀어주더라고. 꼭 2차에서 1차도 좀 잘해갖고 빨빨 센터링 해줘갖고 2차도 키워갖고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차가 빨빨 안 해주니까 2차에서 받을 시간이 없잖아. 세법은 언제 하라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세법은 이렇게 어려워요. 공부를 안 해놓고 어렵대. 자, 요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실가가 아니라 뭐라면 추계조사 한다 합시다. 추계조사. 뭐 한다고? 추계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세무서장이. 자, 양도가 원래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실지한다. 그럼 실지한다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게 없거나 요거를 허위 신고하거나 세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원칙은 뭐가 추계조사 가는 거죠? 인정 못 하겠다. 그럼 이때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매매 사례가 있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관할 세무서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의 주택에 대한 시세를 거의 한 달 단위로 파악합니다. 한 달 단위로. 한 달 단위 실제 매매가 얼마 이루어지고 그걸 다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관할 구역 내 부동산 매매가 줬던 시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걸 알아 몰라. 다 합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통 매매 가격이 10억인데 얘는 8억 원에 팔았다는 거야. 다시 한번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고 있는데 10억 원에 형성돼 얘를 8억에 양도했다. 그럼 세무서장이 인정해 주려고 그래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요 사례가에 구하면 매매 사례가야. 없다? 그럼 뭐야? 감정가야. 그럼 없다? 뭐야?
어? 뭐가 나야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가 여기 써놨어요. 환산가가 뭘 환산할 때만 해서 취득가가 환산됐죠. 그래서 양도가가 환산할 수가 없다. 이거 얘기한 거. 이게 또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못 나와? 환산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다이렉트로 뭐가 나오는가? 기준시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양도가 이걸 추계할 때의 추계 방법은 딱 세 가지만이죠. 뭐 매, 감, 기밖에 없죠. 뭐가 없다? 환이 없다. 그 얘기야.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요즘 이 난이도가 이래. 점점 어려워져. 근데 여러분 점점 공부는 안 해. 여러분의 공부 열정을 얼마만큼 찾을 수 있냐? 선생들 하나같이 공통상이 옛날보다는 못하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열정들이 있어갖고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강의실에 막 300, 400은 기본이야. 500명 막 이렇게 꽉 차. 그럼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자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카메라 녹음기 있죠? 그쵸? 옛날에 이렇게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다 여기 그냥 녹음기에 워커맨 있죠? 그런 거 다 깔아놨어. 녹음기 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열성들에서 그래 막 나오면 쉬는 시간 나면 나와갖고 워커맨 각자 찾아갖고 뭐 해야 돼 또? 태 교환하거나 배터리 굴금 같은 바쁘겠어. 요즘이야 여러분들 뭐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안 나와도 뭐시 그 다음날 인터넷 보면 다 올라와 있죠. 그렇게 여유가 있죠. 예전에 그런 게 없으니까 현장 강의밖에 없어. 현장 하루 못 들으면 그 다음 달에 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뭐 매감기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갑시다. 여기 취득가. 취득가 때 실가인데 역시 취득 당시 실시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 못하겠대. 그럼 역시 뭐야 여러분? 매매사례가 없다. 뭐야? 감정가야. 여기는 환전죠. 그 대신 기준시가 나오면 나와? 추계니까. 추계니까 나와야 되죠. 추계. 아까 양도자가 할 때는 못 나오지만 뭐 할 때는 추계할 때는 추계는 누가 하는 거라서 세무서장이 하는 거니까 마지막은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매, 감, 환기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의 추계 방법은 매감기인데 반해서 취득가액의 추계 방법은 뭐야? 매감, 환기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네요. 요즘 이렇게 나와. 점점 어려워져 문제가.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요, 요거보다도 취득가액을 뭐라면 매감 환기로 하면 기타 필요 경비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여기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가? 이거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 뭐가 못 나와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하나, 여기는 뭐가 나와?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취득 가액을 뭐라면? 실가로 하면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나오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와. 근데 취득 가액을 뭘 하지 않고 실질 취득가를 하지 않고 뭘 하면? 매감 환기를 하면 그때는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실제 나왔었고요. 다시 또 이제 나올 때가 됐어. 그럼 여러분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더 가야 돼. 그럼 이때 도대체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이걸 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여러분 공제율입니다. 양도 물건별 공제율.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양도 물건별도 공제율도 기억인데 요거는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일 때 금액이 크죠? 그래서 몇 프로? 3%. 근데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 대표적인 뭐예요 여러분? 등기자산인데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안 해줄 거냐? 해줘. 미등기 양도도 해주는데 일반적 공제율의 10분의 1로 줄어든 0.3%만 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0.3%.
그러면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요거는 다 사용 수익에 하는 권리죠. 7%죠. 매매 가격보다는 적죠. 7%. 나머지는, 나머지 이외의 모든 자산이죠. 그냥 무조건 1%.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만 해주죠. 형식상. 그래서 여러분 요거 숫자로 외워야 돼.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전이 몇 프로? 7%. 나머지는 쉘이 뭐라고 몇 프로? 1%. 요걸 여러분 외울 때 이렇게 외워. 37직구 하나. 전문 용어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뭐다고요? 37직구 하나. 아니면 37직구 따라하지. 전문 용어는. 화토야, 화토. 미나토. 아니, 저기, 도리직구땡이라고 그러죠. 패 5장을 주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5, 3장 해놓고. 여러분 예전에 그 타짜 영화 보셨죠? 아, 쌈박하게, 뭐, 이거 뭐, 그 광고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용어야. 어떻게 한다고? 37직구 따라하지. 이제, 물론 거기 타짜에서는 주로 이제 섰다죠. 탁, 탁. 예.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고도리를 배우세요, 고도리. 네. 은행원이 되면 제일 먼저 고도리를 쳐. 왜냐? 숫자 감각을 계속 익혀야 되기 때문에. 네. 암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숫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집방 불려가갖고요. 네. 선배들 앞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네. 고도리하고 술. 근데 저는 둘 다 못해요. 이런 씨.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한다? 37직구 따라하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37직구 따라하지.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자기가 따라하지가 뭐고? 그러면 이제 눈태 밤탱이 되는 수가 있어요. 니 어디 갔다 왔나 해갖고 하고 갔다 왔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것도 어느 집안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37직구 하나 이렇게. 자,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그 프린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 예. 자, 넘깁시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 실질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범위가 나와 있는 거죠. 범위가. 예. 자, 이때 여러분 거기 실질 취득가액 범위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 자, 역시 실질 취득가에 제일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출전이 여러분한테 문제를 못 맞히게 하려면 실질 취득해서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쉽게 주려면 자본적 지수에서 물어본대. 자, 포인트 잡읍시다. 실질 취득합시다. 실질 취득은 다음에 의한 취득가. 여러분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묶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묶어놓고 저거 취득 유형이죠. 이거 왜 이렇게 잘렸냐 또? 이게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는 거하고 학원에서 이제 받아갖고 할 때에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그 버전이 틀린다든지 그러면 제가 의도했던 거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버전상에서 이제 깨질 때가 있어. 저 기억, 니은, 디귿 묶었어요, 여러분? 예, 묶어놓고 저거 여기 뭐야? 취득 유형인데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 또는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and 개념이 아니라 또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 하나 택일하라는 얘기야. 취득 형태 따라서. 그래서 기역 밑줄 타인을 더 매입했대.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럼 거기 밑줄 무슨 가액이야? 매입가액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가건설, 자가제조, 자가생산 있죠. 여기서 자가건설이 중요하죠. 자가건설. 우리 부동산은 자가건설이죠. 예. 그때는 여러분 거기 원재료비 밑줄 하나, 노무비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 하나를 쭉 묶으시고요. 그래서 니은은 밑줄을 3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원재료비 하나, 노무비 하나, 나머지 쉘에 몰아갖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 제조 원가상,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3가지로 구분돼. 그걸 다 뭐한가? 정하죠. 그래서 결론 이거 무슨 저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건설 원가라 하죠. 지금 밑줄 3개 친 걸 합해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건설 원가라고 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 신축할 때 건물 건설할 때 들어간 돈 다 잡으란 얘기야.
자, 디귿 무상취득 나왔죠? 무상취득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상속과 증여죠. 밑줄. 그러면 이때는 상속과 증여는 밑줄 취득 당시 시가죠. 취득 당시 시가. 시가죠, 시가. 여기에다가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뭐 취득세, 등록세, 뭐 등록면세, 기타 하여튼 취득 부대비용 다 더하는 거. 취득세 등 하여튼 기타 부대비용. 하여튼 들어간 돈 다 잡으라고. 부대비용 다 잡는 거죠, 뭐. 근데 시험에는 여러분 그 1번 단서가 중요한데요. 1번 단서. 1번 단서 있죠? 이 단서는 여러분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으로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 그래서 밑줄 쳐.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형이나 폐 없이 잔존 제외에 따른 납부하는 부가세 밑줄 하나. 여러분 실무 나가면 부가치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모르면 사업 못합니다. 는 두 놈은 어떻게 하래? 동그라미. 취득 원가에 포함하라는 얘기야. 근데 다시 밑줄. 우리 아까 지적 제조회사 관한 특별법 제18조 따른 경계 확준을 지적 공부사 면적이 자 여러분 여기는 동그라미 뭐 증가해서 낸 돈 징수한 조정금 밑줄 여기까지. 지적 제조사부터 출발해서 조정금까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부당예산의 부인의 시가총액 밑줄 하나. 이 두 놈은 취득가의 범위에서 어떻게 하래? 결론 제외하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주어는 외울 필요가 없어. 주어를 포함하는 거냐 제외하는 거냐 여기다 초점 맞추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약정 밑줄 쳐. 약정은 누구야? 약정은 뭐야, 여러분?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말하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계약을 약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를 보기를 어떻게 해? 원가에 뭐를?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확정했대. 저기 붙였네. 원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확정했대. 그럼 그때 해당 이자 상당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왜?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 썼으니까. 여러분 우리 장기 할부 구입하면 할부 기간은 이자가 매매 금액에 포함되어 버리잖아. 그 포함하라는 얘기야. 다만 밑줄 지극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밑줄 쭉 주시고 저거 이게 뭐야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야? 연체료죠. 연체료. 연체는 제가 제 날짜 못 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포함하라고 제외로 요 두 놈 제외. 그러니까 포함 대상 몇 개 있고 2개 있고 제외 대상 2개 있죠.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포함 대상을 올바른 거 골라온 거 또는 제외 대상 고른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4가지 중에서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을 2가지씩 구분하라. 지금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1번 단서 나왔던 거고 2번은 여러분 뭐야? 할부 이자는 포함하고 연체는 뭐하라? 제외하라. 자, 3번 갑시다. 취득에 관한 쟁송, 밑줄 취득에 관한 쟁송. 즉 취득 단계에서 소송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럼 소송이 발생하니까 변호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유권 확보에 직접 세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있죠. 밑줄. 그리고 그 지출한 연도 각소득 금액 계산 시 밑줄 각소득 금액 계산 저거 종합소득세를 말하는가.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잡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라? 제외하는 거죠. 자, 4번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자 밑줄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 밑줄 하나. 그 다음에 5번 4번 보고 있어.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비 밑줄 하나. 요 두 놈은 다 필요금으로 인정을 받아. 그래서 취득원가 포함했어. 그런데 그 과세기간 뭘 계산할 때 밑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밑줄 쳐. 종합소득세를 말하죠. 우리 종합소득세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2배사 근영기 기억나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바로 그 사업소득이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배사 근영기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그랬는데 자, 요 2배사 근영기 요 2배사 근영기 자, 이때 이렇게 필요금으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종합소득세 적어놨어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 밑줄 쳐놨어? 그 뭐라고?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금을 산입할 금액은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라. 밑줄 취득 금액에서 공제하라. 빼내라는 얘기야. 취득 가액이라는 필요경비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그 얘기야. 자, 이번 이제 자본적 지출액을 합시다. 자, 자본적 지출액 앞에다 적어.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야? 실제 취득한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거야? 취득할 때. 그럼 자본적 지출액은 저거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거죠. 양도비는 언제 발생하 그러면 양도할 때 뭐. 그러니까 여러분 외울 필요 없잖아.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별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에다 저거 대응되는 게 뭐야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대응되는 게 뭐랬어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죠. 저거나. 그럼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금을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금으로 못 받죠. 뭐는 받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금으로 받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자본적 지출액으로 나왔는지,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왔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로 나오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나오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고 못 받고? 받고. 그러나 뭐로 나오면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오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냐 수익적 지출액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 받냐 못 받냐가 결정돼. 자, 그러면 1번 해당 자산의 밑줄 여러분 내용요수 연장 밑줄 또는 가치의 증가 밑줄,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야. 2번 해당 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 쟁송에 직접 소유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 하여튼 들어간 돈과 다 잡아야 되죠. 단 역시 이중공제는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3번 체킹합시다. 요건 개정이 되고 아직 안 나왔는데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이 뭘 당했어요?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당했답니다.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그러면 나는 내 토지가 수용당하니까 나는 뭘 받고 나와 여러분? 보상금. 근데 이 보상금이라는 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 보상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주셔. 그래서 뭘 걸어서? 소송. 그래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에 따른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 금액이 있다면 필요금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야. 단 밑줄. 요거 놓치면 안 돼. 뭐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필요금을 잡는다. 자, 여기에 숨은 뜻이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역시 그 지출한 연도, 자 밑줄 뭘 계산할 때? 각 소득 금액 계산. 뭐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산입한 건 어떡하라? 제외하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4번 양도 자산의 밑줄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이요.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용계리죠. 용계리! 용도 변경할 때 용자, 계량할 때 계자, 이용편의할 때 이자. 이때 특히 이용편의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본적 지출의 대표가 이용편의야. 하여튼 이용편의란 말이 나면 뭘로 잡아?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잡아 못 잡아? 잡죠. 자, 5번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저거 땡땡 공과금이죠. 끝자 다 뭘로 끝났어? 부담금으로 끝났죠. 부담금. 공과금이야.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자, 5번 토지 밑줄 나왔다. 뭐 이용편의. 하여튼 이용편이란 말에 붙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왔는지가 중요하진 않아. 무조건 다 지출을 잡으면 돼. 그래서 뭐 장애철거 시설 비용이라 장애철거 비용, 도로 신설할 때 그 도로 신설 비용, 도로 신설 국가 등의 무상 공유했을 때 그 가해 또는 사방 사업 소요 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토지 이용이 편의에 지출한 비용 다 잡아라. 됐어. 이제 처분합시다. 처분할 때 뭐가 발생해? 양도비. 그래서 여러분 1번 밑줄 쳐. 자산을 양도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까지. 자산을 양도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쳤어. 여기 양도비에 대한 정의야. 그래서 각 단계별 1번은 각각 단계별의 정의야. 정의. 1번은 다 정의를 말하는 거야. 정의. 그래서 양도비가 뭐냐? 자산을 양도하게 직접 지출하는 비용. 여기서 직접 지출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직접 지출은 저거 현금 지출을 수반한 걸 말합니다. 실제 돈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장부상의 비용으로 계산한 거는 인정 안 해주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밑줄 좀 쳐주세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밑줄 쳐. 그래 적어. 이게 바로 뭐죠? 세무사 대행수수료죠. 여러분이 양도세를 직접 계산하고 못하고 누구한테 맡겨? 세무사. 그럼 세무사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 양도비 필요로 떨어주겠다는,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야. 맡기는 게 나아? 어차피 여러분 세무사한테 돈 주면 세무사한테 준 돈 다 필요로 떨어버리니까 그걸 하여튼 쫀쫀한 인간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거 세무사한테 가면 여러분 뭐 20만 전후야. 25만 원 뭐 비싸야. 좀 싸면은 18만 원. 발품맛이 하면 한 15만 원까지 싼 데 고를 수가 있어. 그거를 부동산 매덕에 팔면서 5억, 10억, 뭐 20억 팔면서 그거 18만 원, 20만 원, 25만 원 그걸 못 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한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난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겁이 나. 예. 저한테 밥 사줄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밥을 먹지. 예. 그러면 거의 뭐 불편해. 예. 그래서 제가 절대 학원에다 얘기합니다. 난 식사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한테 들고 가서 밥 먹으면서 뭐 꺼내냐? 봉투 꺼내죠. 아니면 뭘 물어보겠다고 얘기해. 그럼 난 밥을 먹는 건지 대답을 해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교수님 식사하시면서 잠깐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불편해요.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 여러분. 응? 그리고 여러분 이 세무사한테 돈 주면은 세무사 도장이 찍히죠. 이제 그게 도장값이라고 그래. 세무서에서 세무사 도장이 찍혔으면 누가 계산해 줬으니까 세무사가 계산하니까 제대로 했겠지라고 이 신뢰성을 부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꼬치꼬치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제가 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 제 후배 세무사 이름으로 신고해요. 제가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 후배 세무사한테 맡겨요. 그럼 세무사 명의가 도장으로 찍혀서 신고한다면 그래서 그냥 환급받게 만들면 돼. 그냥 세무사 조져갖고. 아이고. 그래갖고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세무사한테 20만 원 주고 환급 100만 원 받는 게 더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낫죠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세무사한테 20만 원 안 주고 소득세 1000만 원 내는 거죠. 이게 뭉충한 짓이지 그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결론 낼게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미치쳤어? 세무사 대행서. 그러면 세무사한테 준 돈 양도책에 대해 필요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밑줄 계약서 작성 비용. 하여튼 계약서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들어간 비용 다 잡으라는 얘기야.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증빙서류 절대 놓치면 안 되죠. 2번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여기 소개비가 바로 저거 공인중개사 보수죠. 중개수수료. 취득할 때 냈으면은 취득가액을 잡는 거고 양도할 때 중개사한테 돈 주는 양도를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객들이 여러분 이거 봐.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그럼 이걸 얘기해 주라고. 요 낸 만큼 세금을 깎아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다 듣는지. 뭘 알아야지. 자, 세법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고? 세법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고? 피해가고. 모르면 모를수록 다 내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세금이야.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3번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밑줄 여기 써져 있어. 누가? 도자가 지출하는 뭐 여러분? 명도비용. 예, 그러면 이거 양도비를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 얘기야. 요거 신설되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다음에 4번은 여러분 실무 나가면 반드시 발생해. 얘는 필수 불가결한 필요경비야. 왜? 반드시 발생하니까. 부동산을 여러분 취득하면 반드시 뭘 매입해야 한다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돼. 토지개발채권이나. 왜? 이전 등기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 필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명의를 뭐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국민주택채권의 취득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 국민주택채권, 저거 국민주택채권 여러분 국채야, 국채. 참고로 뭐? 국채가 뭐야? 국가 발행한 채권이야. 국가 발행한 채권. 이게 문제야. 그럼 여러분은 현재 가치로 취득하는 여러분 학교에서 현재 가치 배우셨죠? 화폐 시간 가치 배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 발생한 현금으로 현재 시점의 시장이죠. 할인하여 평가한 가치를 바로 우리 뭐라 그래? 현재 가치.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현가 그러는 거죠. 그만해야지. 오늘 학교는 한다고 지점 보충.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은 국민주택채권을 사면은 원래는 현재 가치로 사야 되지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면 여러분은 현재 가치로 못 사고요. 액면가에 다 주고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전 등기하면 그걸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안 갖고 팔아. 왜냐면 국민주택채권 만기가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어요. 보통 20년짜리 사요. 그럼 지금 채권 사면은 몇 년을 받는다는 얘기야? 20년을 받는다고. 그때까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팔아버려. 그럼 중도 파니까 여러분 돈을 다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뭐가 발생해 여러분? 손실 맨 마지막에 났죠.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손실이 발생해. 왜? 미래 받을 돈을 미리 땡겨서 받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투자 목적으로 한 거야? 강제적으로 매입한 거였어. 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니네가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니까 요거 뭘로? 양도비로 떨어줄게 그 애야. 이해하셨어요? 단 밑줄쳐.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밑줄쳐. 금융기관 밑줄쳐. 저거 전액 인정. 일단 저거 금융기관에 양도된 전액 인정해줘. 근데 밑줄 다시 금융기관 외의 자 밑줄쳐. 금융기관 외의 자 저거 뭐랬어요 여러분? 법무사 등이랬죠. 그럼 법무사 등한테 양도된 양도차를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거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각 차손을 한도랍니다. 못 적겠죠? 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때는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동일한 날짜 누구한테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금융기관 외의자한테 양도하면 전액 인정해 준다. 그러면 맞아 틀려 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있죠. 그 밑에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지출에 관한 뭐 증명서류 그래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걸 우리는 뭐라냐? 적격 증명서류라고 그래. 그걸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어떻게 돼? 금융거래 증명서로 어떻게 된다? 확인되어야만 필요 경비를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10분만.